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달입니다. GT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1월달 오른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반환살에 육합이 오는 그런 기운입니다.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예우를 받는 시기라 가지고 긴장은 조금 풀리고 또 심리적인 여유를 느끼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고 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남들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융통성 있게 사는 시기이지만은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리더로서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활동성이 강한 일이나 사업의 확장에는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겠고, 참모직이나 비서직 같은 직장 생활이 좀 어울리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육합이 함께 하네요.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까운 사람들이나 이성 간의 호감과 끌림 있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살이 육합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학생분들은 성적 향상이나 진학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되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결혼이나 아기의 탄생 등으로 새 사람을 맞이하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1월달 한 달 동안의 GT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4세, 64세 되시는 분들 경자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주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속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묘지에 속합니다.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해가지고 추진하던 일에서는 중단 사태도 오기 쉽고, 또 폐쇄적인 성향도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조금 위축되고 물심양면으로 좀 답답하고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은, 이런 시기에는 그 수성의 기분으로 차분히 보내는 그런 여유와 좀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설 작용이 있어 가지고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 정신적인 것을 좀 추구하게 돼 가지고 공부나 기도, 수양 같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좋은 기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들이 조금 박하고 또 인연도 약한 시기니까 부모님께 효도도 조금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문서운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을귀인이 함께 하니까 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손잡아 줄 사람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또 운세의 흐름 보시면은 사지에서 묘지로 조금 내려가는 그런 기운이고, 다음 달에는 좀 더 내려가겠죠. 조금 운세의 흐름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6세, 76세 되시는 분들 무자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주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과 천지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양지에 속합니다.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구세주가 나타나가지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겠고, 이 천지합 같은 경우에는 천간도 합이고 지지도 합인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보편적으로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상황에서 결단력과 추진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실리하기도 쉽겠고, 또 이렇게 합이 많다가 보면은 육친 간의 인연도 조금 약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양지에 속합니다.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소규모로나마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고, 또 금전적인 혜택이나 다소간의 행재수도 따르는 안정된 기운일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 부모, 형제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시기라 가지고 보편적으로 행운도 있고 주변의 보살핌도 큰 시기이지만은 모든 면에서 보호를 받는 시기라 가지고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간에 서로 좀 보살피고 도우는 우애나 우정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일 수 있겠고, 운세 흐름 보시면 어떻습니까? 태지에서 양지로, 태지에서 양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니까 다음엔 장생까지 올라가겠죠. 좋은 흐름의 출발점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천을기인까지 함께 하니까 또 어려운 상황에서는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8세, 88세 되시는 분들 병자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이 조금 부족하지만은 주변의 보살핌이 상당히 큰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다소간의 형제수도 따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추진하던 일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고, 또 의식주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곤란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태지에서 양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니까 점차 좋아지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0세, 100세 되시는 분들 갑자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주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을 바꿔주는 최고의 결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선거 같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시기라 가지고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지는 좋은 시기이지만은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일을 경솔히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가지고 금전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또 생활에 안정도 오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52세 되시는 분들 임자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유사해 가지고 많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그런 시기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수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직업상 부침도 조금씩 따르고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나타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 추진하던 일에서는 그 부침과 손재수가 따르기 쉽지만은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기운일 수 있겠고, 성격이 유해져 가지고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적으로나 사업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고, 또 취업난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승진선거 같은 거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1월달 한 달 동안의 GT 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럼 먼저 조금 좋은 날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2일날, 5일날, 7일날, 10일, 14일, 17일, 19일, 22일, 26일, 29일, 31일, 이런 날들이 좋은 날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사이 삼합이 있는 저런 기분에서는 이사를 하거나 나들이 출장 이런 쪽에서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분일 수 있겠고, 여기 망신살이나 반한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합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는 이런 기분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추진하던 일이나 사업에서 상당히 성과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삼합이 있으니까 사회에서 만난 친구나 동료 이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조금 좋지 않은 날 살펴보기로 합니다. 1일날, 그 다음에 9일날, 12일, 17일, 21일, 24일, 25일. 자, 이 정도가 신경이 가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살의 원진이 있는 이런 기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갈등이나 원망 이런 거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또 이런 시기에는 자신의 그 주장보다는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그 자형살이 형살이 있는 이런 기운에서는 뭐 신체적으로나 손재수 이런 건강관리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살에 충이 있는 이런 기운에서는 각종 사고수나 뭐 갈등 관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고, 뭐 건강도 더불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2023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GT분들의 그 1월달 월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